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평택갑 출신 온유철 의원입니다. 북핵은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한의 공동번영이라는 우리 민족의 명운이 걸린 최대의 안보 현안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무능과 아마추어 포퓰리즘으로 북한의 비핵화는커녕 핵 보유만 기정사실화되는 게 아닌지 걱정이 커져가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2017년에 수소폭탄 핵실험과 미국 본토를 핵 공격할 수 있는 사정거리 13,000km로 추정되는 화성-15 ICBM 시험 발사에 성공하였습니다. 1991년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3대 세습 정권은 6차례 핵실험과 수십 차례 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해 2018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마침내 핵무력 국가 완성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제재, 완화, 보상이라는 반복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지난 30년 동안 말폭탄만 늘어놓았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남북한은 핵폭탄 대 말폭탄의 대결이었습니다. 2017년 핵무력을 완성한 김정은은 2018년부터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남북, 미북 정상회담의 협상에 나섰습니다. 이로부터 2년이 접어들고 있는 지금 북핵 폐기는 한 발자국도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오히려 북한은 시간만 끌며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만 더욱 진전시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안보 현실은 맞을 짓을 하지 마라, 세게 웃기는 사람이라는 굴욕적인 말을 들어가며 9.19 군사합의, 한미연합 훈련의 폐지와 축소, 그리고 포퓰리즘, 국방정책으로 무장해제가 되어가는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회담인 미북 회담이 결렬되었을 경우에 우리 국민은 북한의 핵을 안고 살아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총리께 질문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정 현안 중 최대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분야별로 다르겠습니다만은 안보에서는 역시 북한의 비핵화가 중대하고요. 국내적으로는 당장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이 저로서는 심각합니다. 네. 그런데요, 본연의 판단하기는 지금 대한민국의 최대 국정 현안은 조국입니다. 조국 블랙홀이 대한민국의 모든 국정 현안을 빨려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게까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들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온통 조국 장관에 대한 부적절성, 또 조국 장관이 있는 한 대한민국 국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동의 안 하십니까? 지금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은 정부가 해결해야 될 가장 심각하고 본질적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보에서의 비핵화 완성, 그리고 국민의 민생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다른 민생 문제들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국정을 통할해야 되실 위치에 계시죠? 네. 그런데 지금 사실 이 조국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 국정이 필요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심이 갈라지고 민심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이러한 사태를 빨리 해결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으십니까? 네, 당연히 이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빨리 해결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책임이 있으십니다, 총리께서는. 네, 늘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미북 회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회담이 성공으로 가느냐 실패로 가느냐에 따라서 한반도의 운명이 달라질 것으로 보는데 총리께서는 이 회담이 실패할 경우가 어떤 경우로 보십니까? 회담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단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데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드린 질문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북핵 폐기를 위한 미북 회담이 실패로 돌아갔을 경우를 상정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한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네, 그런 경우를 상정해서 총리가 이러쿵저러쿵 말씀드리는 건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미북 회담이 결렬이 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북핵이 폐기가 아닌 동결로 가는 경우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경우가 북핵 폐기를 위한 한반도 비핵화 회담이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지금 북한과 미국은 하노이에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실무회담의 준비 단계에서부터 매우 심각한 또는 진중한 탐색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난번 총리께서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하시기를 북핵은 동결이 아니라 폐기가 돼야 된다라는 답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네, 최종적인 목표는 폐기죠. 지금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시죠? 물론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회담은 실패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번에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왜냐하면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북한의 핵 위협에 그대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핵 폐기가 되지 않을 경우나 북핵이 유사시 북한의 핵 인질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문재인 정부의 플랜 B는 있습니까? 그런 경우를 상정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옳지가 않고요. 또 폐기냐 동결이냐 둘 중에 하나뿐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럼 북한 핵을 우리 국민들이 계속 안고 이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죠. 상당한 정도까지 진전되면 또 그 다음 단계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북한과 미국 사이의 단계적, 동시적 진행에 원칙적인 합의를 보고 있는 게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계속. 네,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플랜 B가 없다고 총리께서 답변 과정 속에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우리 국민을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는 확고한 의지도 대책도 없어 보입니다. 맞습니까? 네, 아시다시피 역대 어느 정부보다 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북한 측과 대화하고 있고 또 미국 또한 그 대화에 함께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비핵화 협상을 나름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남북한과 미국 모두 완벽한 비핵화에 두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북핵 폐기를 위한 미북 간의 회담이 한반도 비핵화 회담이 실패로 돌아갔을 경우 문재인 정부의 플랜 B는 무엇입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패할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책을 국민들에게 얘기해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하는 역할이 도대체 뭡니까? 그것을 충분히 생각하고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그것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현명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계속 북핵 위협의 불안감에 떨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당장 북한과 미국이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접촉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실무 접촉이 성공하도록 기원하고 노력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북핵 폐기를 위한 한반도 비핵화 회담이 반드시 성공돼야 됩니다. 네. 본의원도 바라고 온 국민도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실패를 할 경우에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 국민들의 안위를 위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대책을 밝히는 말씀입니다. 네, 의원님께서 이번 북미회담이 성공하길 바라신다 그랬으니까요. 성공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북한의 비핵화 관련돼서 아무런 대책도 없는 정부로 간주하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과 관련돼서 그 인상을 요구하고 있죠.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 여러 가지 추가 비용을 요구를 했어요. 그렇죠, 중진? 네, 한 번 협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목의 추가는 SMA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지적해드렸습니다. 저는 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관련돼서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전략자산 전개 비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북한 핵 폐기를 하는 지금 이러한 우리의 노력, 또 미북 간의 회담이 실패로 돌아갔을 경우에 한미 연합사가 핵을 공유하는 한국형 핵 전략을 추진해야 된다. 그것을 미국 정부에 요청하고 의제에 올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정부는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어떠한 종류의 핵의 반입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총리께서 하시는 답변은 지금 문재인 정부는 아무 대책이 없다. 자꾸 라는 말씀하고 똑같이 드립니다. 그렇게 단정하시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하십시오. 그렇지 그러면. 않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십시오. 아니,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북미 회담이 성공하길 바라고 그렇게 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이건 북미 특별대표도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하고 미국 의회 조사국 이번 달 6월 보고서에서도 그런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국방부 소속의 그러한 소속의 영관급 장교들이 학술 논문지에다가 이제 한미일이 핵을 공유하는 쪽으로 가는 것을 검토해야 된다. 이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북한의 핵이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럴 경우에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런 걸 가지고 고민한 끝에 나오는 제안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건 특별대표의 그 발언은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기 위한 그런 표현이었다고 설명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 국방부 산하의 영관급 장교들의 제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현직 군인들 일부 가운데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미국에서도 이러한 걱정을 해서 새로운 창의적인 제안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이 정부는 오로지 북한 바라기만 하고 북한 김정은의 선의에만 의존하고 있는 정부 아닙니까? 미국에서도 그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유엔에서 행한 연설 내용 아십니까? 네, 얼추 신문 통해서 읽었습니다. 무슨 내용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네, 그 의원님께서 하문하고 싶으신 걸 물어주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이제 글로벌리즘은 종교에 가깝다. 내셔널리즘으로 가야 된다. 국가주의를 내세웠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함의가 담겨 있다고 저는 보는데 한미 동맹을 포함해서 주한미군 문제, 심지어는 안보까지 우리가 새로운 전략을 짜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동의하십니까? 네, 자국 중심주의의 대두가 하나의 현상인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결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대한민국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지금 더 많은 방위비 증액을 통해서 국방력 증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 가서 정상회담을 하는 것을 보고 정말 이 정부는 한심하기가 그지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볼턴이 7월 달에 와서 방위비 분담금 관련돼서 $50억
요구하고 같지 않았습니까? 3개월 동안 아무 일도 안 하다가 이제 가서 정상회담에 가서 기권한다는 얘기가 무기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샀는지 아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입니까? 그 전에 정부가 나서서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나와서 그런 노력들을 미리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가서 정상회담에서는 저는 총리 대신에 대통령께서 간다 해서 무슨 획기적인 일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결국 가서 한다는 얘기가 방위비 분담금 관련돼서 우리가 무기 이렇게 많이 사고 있으니까 좀 적당히 해라. 이렇게 온 거 아닙니까?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서 그런 얘기는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동맹 이익보다 국가 이익으로 가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흐름을 걱정 어린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보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억지로를 갖추고 한국형 새로운 핵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장관 나오십시오. 미국의 해고산 잘 펼쳐 있습니까? 예, 지금 우리 한미동맹 간에는 맞춤형 확장 억제 정책, 억제 전략을 현재 지속적으로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해고산이 접혀질 경우 장관은 어떤 대처를 갖고 계십니까? 네,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한미동맹 관계를 굳건하게 유지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재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국방장관으로서 미국의 기존의 매티스 장관, 또 셔난 장관, 지금 현재 에스퍼 장관, 그다음에 또 덤포더 의장이라든지 이번에 새로 바뀌는 밀리 의장, 그 태평양 사령관, 또 우리 연합사령관, 국방장관으로서 하여튼 유대관계를 긴밀하게 해야 되고 또 그런 우리 국방 군사정책을 해야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하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수많은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해서 무력 도발들에 대해서 그저 작은 실험뿐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트럼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대한민국의 국방장관 뭘 부적절합니까? 대한민국 국방장관이 저는 대한민국의 국방장관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을 잘 지킬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장관님, 북핵 폐기가 안 될 경우 국방부 어떻게 할까? 국방부 장관은 어떠한 대처를 세우고 계십니까? 예, 조금 전에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정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린 것은 부적절하지만 저는 핵 폐기 완전한 북한의 이 비핵화 정책이 달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그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현재도 그다음에 미래 우리 국방력 건설하는데 조금 더 후회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북핵 폐기가 실패로 돌아갈 경우에 한미연합사가 유럽의 나토 형식으로 핵을 공유하는 그런 한국형 핵무장이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지금 현재 검토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정책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한반도의 비핵화 정책이 현재까지 우리 정부의 방침이고 이거는 이전 정부부터 지금까지 계속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미국의 그런 맞춤형 확장 억제 전략이 지속적으로 굳건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국민들이 안심하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10월 달에 SCM 하시죠? 11월 달에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11월 계획 그때 SCM 할 때 한미 안보 연례 협의할 때 본연이 제안한 것을 심각하게 미국 측과 협의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예, 우리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지난 2년간 북핵 폐기를 위한 남북 및 정상간 회담은 가시적 성과 없이 오로지 장밋빛 환상만을 심어주었습니다. 기대감만 부풀리고 성과가 없었다는 점에서
북핵 폐기 성적표는 아무런 진전이 없는 F학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에는 내년에 대선과 총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이 선거라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북핵 폐기라는 본질을 외면한 채 핵 이벤트 쇼로 가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5천만 국민의 안위가 달린 북핵을 정치적 이벤트 쇼로 허송세월하며 보내게 할 수 없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올해 말까지 비핵화 회담에 대한 성과가 없을 경우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합니다. 성과가 없을 경우 새로운 길을 가야 할 것은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가야 할 것입니다.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은 핵을 가진 국가가 이웃에 있을 경우 같이 핵을 갖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상호 핵 보유국이 된 이후에 해묵은 분쟁 대신 역설적으로 평화를 유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핵은 핵으로만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공포의 균형이 이루어지만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의 길로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북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미북 간 회담이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북핵 폐기 시간표에는 이제 시간이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북핵을 포기하든지 우리가 핵을 갖든지 사생결단을 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평안한 힘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역사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100년 전 구한말 시대에 주변 열강들이 힘이 없던 대한제국의 주권을 마음껏 유린했던 불행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5천년 역사 동안 우리 선조들이 나라의 힘이 없을 때 얼마나 승리와 고난을 당했는지 역사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강한 국방력과 강한 대한민국만이 우리의 평화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감사합니다.